이번 시간부터는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조합 설립 운영에 대해서 조합 설립 이후에 어떤 일들을 하는지 중요한 그런 핵심적인 내용 중심으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공공이 아닌 자가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는 조합을 설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 사업 주체는 공공이 아니면 조합이지요. 그러니까 공공이 아니면 민간 방식이죠. 그래서 공공 방식, 요즘 뭐 공공재개발, 재건축 얘기가 많이 나오지만 이 공공사업, 공공사업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민간 방식으로 사업하는 것, 그게 곧 이제 조합 방식이죠. 민간 방식으로 하려면 조합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설립 동의는 현행 도시정비법 31조 2항에 따라서 조합 설립 동의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이제 시장군수구청장에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그 설립 승인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동의는 조합 설립 동의로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학적으로 따져보면 이제 50% 이상이니까 50% 만약에 진구를 했다면 나머지 이제 조합 설립은 4분의 3 동의, 그러니까 75%죠. 그러니까 추가로 25%의 동의를 더 받으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개발 정비 사업의 경우는 전체 토지 등 소유자, 제가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죠. 재개발 정비 사업은 토지 등 소유자는 토지를 갖고 있거나 또는이에요. 그리고 건축물 갖고 있거나 또는 지상권자, 이 각각을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합니다. 하여튼 이런 토지 등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75%죠. 75%의 동의와, 그리고 이 구역 면적, 그러니까 이 토지 등 소유자가 동의한 사람들의 면적이 2분의 1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 숫자와 면적이, 사람 숫자는 75%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면적은 그 구역 내 면적이 전체의 2분의 1 이상 면적이 동의, 그러니까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에 동의하면 조합 설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재건축 정비 사업의 경우는 이때 토지 등 소유자, 재건축 사업의 토지 등 소유자의 정의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반드시 건축물 및 그 부속 토지 소유자여야 됩니다. 예, 우리 도시정비법 제2조의 용어의 정의에서 다 자세히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누차에 걸쳐서 강조했던 것은, 여러분 이제 재건축 사업은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것인데 공동주택의 정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토지 등 소유자는 건축물 및 반드시 그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된다. 부속 토지 소유자여야 된다. 건물만 있어도 안 되고 토지만 있어도 안 되고. 근데 재개발 정비 사업은 어때요? 건물만 있어도 되고 토지만 있어도 되고, 심지어 이제 지상권자도 토지 등 소유자가 될 수 있다고 법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정비 사업은 반드시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주택 그 유형에서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그다음에 연립주택, 그다음에 다세대 주택, 이게 공동주택이고, 그다음에 다가구 주택이 헷갈리는 거예요. 다가구와 다세대, 연립주택, 이 세 가지가 좀 헷갈리잖아요. 예,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건축물만 있지 부속 토지는 공유로 돼 있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 주택 소유자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9세대가 다가구 주택이 많이 있죠. 겉에서 보면 뭐 주택 형태를 보면 전부 다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같아요. 그런데 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소위 이제 빌라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빌라, 뭐
비스무리한 한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과 비스무리한 뭐 다가구가 존나 비스무리하네요. 빌라. 그렇죠. 혼용되어 쓰는 게 빌라.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근데 하여튼 법률상 용어는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 걸로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택을 마련할 때는 토지가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이게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 어쨌든 재건축의 경우는 건물과 그 부속 토지가 있는 주택이어야만이 재건축 조합원이 될 수 있다. 토지 등 소유자가 되고 결국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 설립되게 되면 조합원이 되는 것이죠. 이 주택 재건축의 경우는 주택단지의 재건축이 있고 주택단지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단지 안에 주택단지라는 것도 용어의 정의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서 주택 등 주택과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성된 일단의 대지, 이게 이제 주택단지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서 대지로 조성된 거죠. 이게 이제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택단지의 전체 4분의 3. 그리고 토지 면적도 4분의 3이어야 돼요. 재건축의 경우는. 근데 재건축의 경우는 대개 공동주택 재건축이기 때문에 대개 이제 아파트나 연립주택, 다세대 이런 건축물들이 대개 보면 이제 건축물이 예를 들면 건축물 면적과 토지 면적이 대개 그 건축물 비율대로 건축물의 면적 비율대로 토지 준공할 때 이 안분해서 대개 이렇게 토지 준공을 하기 때문에 토지 분할을 하기 때문에 대개 그 토지등 소유자의 그 숫자와 그 면적의 숫자가 비율이 비슷해요. 그래서 어쨌든 전체 4분의 3 동의와 그리고 토지 면적의 4분의 3 동의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반드시 또 각 동별 동의가 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그 건축물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자, 건축물 구분 소유권자의 4분의 3과 토지 면적의 4분의 3 동의와 그리고 각 동별 이제 동의가 최소한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이 각 동별 구분 소유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되고요. 다만 각 동의 5세대 미만인 경우는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5세대 미만인 경우는. 다음은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단독주택과 대개 보면 이제 그러니까 다세대 다가구 이런 것들이 혼재되어 있는 곳들이죠. 대개 보면. 거기에 이제 유의할 것은 연립주택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 다가구도 있고 이렇게 혼재되어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 대개 보면 연립주택의 경우는 반드시 그게 주택단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개 한 20세대가 안 되다 하더라도, 근데 보통은 20세대 이상으로 되게 돼 있죠. 연립주택은. 왜냐하면 주택단지로 20세대 이상 되게 조성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20세대 이상입니다. 되게. 예를 들면 지금 서초구 방배 7구역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도 이제 처음에 이제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되고 이제 지금 얼마 전에 조합 설립이 됐는데 제가 거기도 자문도 많이 해주고, 그런데 이제 거기에 도와주는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토지신탁유사에서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연립주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연립주택, 다세대, 다가구가 혼재되어 있는 단독주택 지역입니다. 단독주택으로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단독주택의 경우는 이제 여기는 이제 주택단지가 아닌 경우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건축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동의, 토지 또는 건축물, 토지와 건축물 소유자의 전체 하여튼 4분의 3 동의와 그 다음에 이제 토지 면적의 3분의 2이면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연립주택이 있었어요. 그럼 주택단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전체 어때요? 전체 그 연립단지 자체만 별도로 그거는 주택단지로 보고, 그러니까 주택단지 플러스 주택단지 외, 그러니까 주택단지가 아닌 그런 혼재된 곳이죠. 예, 그러면 이제 그 그래서 주택단지에, 그러니까 그 연립주택은 전체 4분의 3, 구분 소유자 4분의 3 및 토지 면적이 4분의 3, 별도 주택단지 그렇게 계산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리고 이제 전체 소유자 4분의 3 이상 동의하고 토지 면적 전체 3분의 2 이상 동의, 이걸 이제 동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물론 이런 이제 재개발 정비사업 조합 설립 동의와 또는 재건축 설립 동의, 이거는 이제 국토부 장관이 고시한 그 별표의 시행령 별표에 따라서 양식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반드시 그 전체 설계 개요가 있어야 되고, 그 내용, 그 조합 설립 내용은 그다음에 구건물 철거 및 신건물 신축에 소요되는 비용의 개략적인 산출액, 계산액, 이게 있어야 되고, 세 번째는 이러한 전체 건축물 철거 비용과 신축 건물 건축비 총액, 이게 전체 사업비 전체일 거 아니에요. 예, 이 사업비 전체에 대해서 이 건축물 철거라든가 새로 건축하는 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모든 사업비에 대해서 어떻게 분담을 할 것이냐, 구분 소유자 간에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할 것인가, 그런 내용.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신축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새로운 그런 이제 건축물, 다시 말해서 이제 아파트나 부대 복리시설, 그러니까 상가라든가 이런 여러 부대 복리시설을 건축하겠지요. 이 부분을 어떻게 귀속시킬 것인가, 어떻게 분양을 해줄 것이냐, 조합원 분양을 해줄 것이냐, 신축 구분 소유권 귀속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구분 소유자 간에 다시 재건축 또는 재개발 합의에 이르지 않도록 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조합 설립 동의서가 작성이 돼야 되고, 그 동의서에 동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여러 차례,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이러한 것들이 재건축 결의라고 하죠. 재건축 동의, 재건축 결의, 조합 설립 동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 재건축에 내가 참가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동의서지요. 따라서 이러한 것이 불분명하면은 무효입니다. 재건축 결의 자체가 무효여서, 물론 재개발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 사업도 재개발 사업은 미동의자에 대해서 그 토지 수용을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매도 청구권을 행사해서 하는 겁니다.